달과 유펜스 2장. 찰스 스트링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도까지 쓰여진 셈이므로 나까지 나서서 무엇을 더 보태야 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화가를 찬양하고 기념하는 일은 역시 작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남들보다 그를 더 가까이 알았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가 화가가 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가 파리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자주 만났다. 하지만 내가 전쟁 때 타히티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이 회상기를 접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다 알려져 있듯이 그는 타히티에서 말년을 보냈다. 거기에서 우연히 나는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다. 덕분에 나는 그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 어둠에 묻혀있던 대목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스트링랜드의 위대성을 믿는 사람들이 옳다면 생전에 그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군더더기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스트링랜드를 알았던 만큼 엘 그레코를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회고담을 듣기 위해 무슨 수인들 쓰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런 변명이나 하려 들지는 않겠다. 정신수양을 위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매일 2가지씩 하는 게 좋다고 충고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어떤 현자의 말인데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그 가르침을 아주 꼼꼼하게 따르고 있다. 날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하지만 내 천성에는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나는 매주 그보다 더 심한 육신의 고행을 감행하고 있다. 매주 더 타임즈, 지 문예부록을 빠짐없이 읽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책들이 출판될 때 저자들이 갖는 밝은 희망,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유익한 수양이 된다. 어떤 책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봐야 한 철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 책을 산 독자에게 그저 몇 시간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으며 얼마나 쓰라린 체험을 하였고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서평들을 통해 판단해 보건대 이들 책 가운데에는 심혈을 기울여 쓴 좋은 책들이 많다. 구상에 고심한 책도 많다. 심지어는 평생의 노고를 바친 책들도 있다. 내가 여기에서 얻는 가르침은 작가란 글 쓰는 즐거움과 생각의 짐을 벗어버리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할 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하여야 하며 칭찬이나 비난, 성공이나 실패에는 아랑곳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간 전쟁이 터지자 새로운 태도가 등장하였다. 젊은이들은 우리 구세대가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후의 세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벌써부터 뻔하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소란을 떨면서 이제 문을 녹화하는 일 따위는 걷어치우고 함부로 들어와 우리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사방이 그들의 고함소리로 시끄럽다. 나이든 사람 가운데에는 젊은이들의 괴이한 짓을 흉내내면서 자기네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애써 믿으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개중에도 제일 혈기왕성한 무리를 따라 힘껏 소리질러 보건만 그 함성은 입안에서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들은 가버린 청춘의 꿈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여 눈썹도 그려보고 분도 발라보고 화장도 덕지덕지 해보고 흥겹게 떠들며 놀아보는 가련한 바람둥이 여자들 같다. 지혜로운 이들은 점잖게 자기들의 길을 간다. 그들의 그윽한 미소에는 너그러우면서도 차가운 비웃음이 깃들여 있다. 그들은 자기들 역시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소란스럽게 그들처럼 병멸감을 가지고 안일에 빠져있던 구세대를 짓밟아왔던 일을 기억한다. 또한 지금 용감하게 횃불을 들고 앞장선 이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옛 도시 니네베가 그들의 위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렸을 때 새로운 복음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말하는 당사자에게는 잠옷 새롭게 여겨지는 용감한 말도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똑같은 어조로 100번도 더 되풀이했던 말이다. 추는 항상 좌우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같은 원을 늘 새롭게 본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서 전혀 낯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는 수가 있다. 그러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인간 희극 가운데에서 가장 기이한 광경 하나를 목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누가 조지 크랩을 기억하겠는가? 그는 자기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었다. 현대인의 삶이 훨씬 복잡다단해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은 이제 아주 드물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는 알렉산더 포프의 문화에서 시작법을 배워 이행식, 아분시키는 형식으로 교훈시를 썼다. 그러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터졌고 시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크랩시는 계속해서 이행 아분의 교훈시를 썼다. 그도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던 젊은이들의 시를 읽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 그들의 시를 형편없다고 보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형편없는 시들도 많았다. 하지만 키츠나 워즈워스의 명상시들, 콜리지의 시 한두 편, 그리고 그 밖에 셜리가 쓴 시들은 일찍이 아무도 발 디디지 못했던 광대한 정신의 영역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크랩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행 아분시의 교훈을 썼던 것이다. 나로 말하면 지금까지 젊은 세대의 그를 닥치는 대로 읽어왔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마도 키츠보다 더 열렬하고 셜리보다 천상에 가까이 한 시인이 있어 벌써 세인이 기억하고 싶어할 만한 시들을 발표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로선 알 수 없다. 나는 그들의 세련됨의 감탄을 금치 못하거니와 젊은 나이에 벌써 너무 완성하여 전도 유명하다는 말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지경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문체의 절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말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여도 그들의 어휘를 보면 그들이 로제의 의어 사전을 요람에서부터 가지고 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그들이 내게 해주는 말은 하나도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느끼는 것도 너무 분명하다. 나는 그들이 허물없이 내 등을 두들기는 태도나 내 가슴을 향해 격정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감정을 견딜 수 없다. 내게는 그들의 열정이 어딘지 빈혈 증세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꿈도 약간 따분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기야 나도 이제 한물간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이행 아분의 교훈시를 쓰겠다. 내가 나 자신의 즐거움 아닌 어떤 것을 위해 글을 쓴다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